안녕하세요. 이면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면정입니다. 오지급 이면정입니다. 오지급 이면정입니다. 블록매니아 오지급 이면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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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제는 급하게 터미널에서 자기암시 공식하고 성공비결 6단계하고 그 쨍하고 했던 날을 녹화를 했는데 이게 무슨 저작권법에 걸렸는지 동영상 그거 시청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런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본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요. 볼 수가 없었나 봐요. 저만 볼 수가 있었나 봐요. 어쨌든 어제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어제는 하여튼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수단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현정이는 할 수 있다. 신념은 모든 제한을 없애버린다. 욕망 성취의 순간을 그려보고 그것을 믿는 것. 부자가 되는 두 번째 단계. 신념은 마음의 연금술사이다. 신념이 생각의 충동과 섞일 때 잠재의식은 즉시 그 충동을 감지해내고 그것을 무한한 능력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신념, 사랑, 성욕은 긍정적인 감정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감정들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적절히 혼합될 때 이들은 곧바로 생각의 충동을 잠재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형시켜 잠재의식의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낸다. 사랑과 신념은 심리적인 것으로 인간의 영적인 측면과 관계되어 있는 반면 섹스는 순전히 생물학적인 것으로 오직 육체적인 측면에만 관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혼합되고 조화를 이뤄야만 인간의 유한한 사고 능력과 무한의 지성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된다. 어떻게 신념을 개발할 것인가? 그렇다면 욕망을 그에 맞는 물질적, 금전적 현실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자기 암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신념은 잠재의식에 도달하기 위한 반복적인 훈련이나 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음의 상태로 그것은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 책을 읽는 목적을 생각해 보라. 그 목적은 욕망이라는 형체 없는 심리적 기제를 돈이라는 물리적 실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장에서 제시하는 잠재의식 및 자기 암시와 관련된 가르침들을 따름으로써 스스로의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되리라는 점을 확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그 잠재의식은 당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반하는 신념이라는 형태로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신념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신념을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한다는 것은 마치 태어나서 색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님에게 빨간색이 어떤 색인가를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신념은 당신이 이 책에서 말하는 13가지 원칙들을 모두 숙달하고 나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마음의 상태이다. 그리고 신념이라는 감정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는 것만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명령들을 주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어느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의 말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사람들이 처음 범죄에 접하게 될 때 그들은 그것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범죄에 대한 접촉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들은 그것에 익숙해지고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접촉하게 된다면 그들은 마침내 그 범죄를 받아들이고 그 범죄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충동일지라도 그것이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가장 실제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충동을 물리적인 현실로 바꿔놓는 잠재의식에 의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것과 연관하여 감정에 의해 촉발되고 신념과 결부된 모든 생각들은 즉각적으로 물리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감정에 의해 촉발되고 신념과 결부된 모든 생각들은 즉각적으로 물리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감정에 의해 촉발되고 신념과 결부된 모든 생각들은 즉각적으로 물리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감정처럼 우리가 생각의 충동을 통해 느끼는 것들은 그 생각의 생명력과 행동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된다. 특히 신념과 사랑, 성욕의 감정들이 어떠한 충동적인 생각과 섞이게 된다면 다른 어떤 감정을 통해 초래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행동을 가져다 주게 된다. 다시 말해 신념이 결부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들과 섞인 생각들일지라도 잠재의식에 도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당신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 역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들과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현상에 접하여 단순히 운이 없다거나 재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상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힘 때문에 실패할 팔자를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잠재의식이 그들 자신의 부정적 믿음을 그에 상응하는 눈앞의 현실로 바꿔놓음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당신이 물리적인 현실이나 돈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모든 욕망 및 믿음들은 잠재의식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믿음이나 신념은 잠재의식의 활동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의 어떤 가르침을 전달할 때 일종의 속임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속임수를 보다 사실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당신이 잠재의식에 다가갈 때 만약 내가 꿈꾸고 있는 물질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하는 가정 속에서 행동해보라. 그러면 잠재의식은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매개물에 의해 곧 그것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실체로 바뀔 것이며 어떤 명령이든 그것이 신념이나 믿음의 상태로 주어진다면 그 명령은 이내 실행될 것이다. 이 정도의 설명이면 잠재의식에 내려진 명령에다 신념을 결부시키는 능력을 익히는 시작 단계로 충분할 것이다. 명심할 것은 단순히 원칙들을 읽는 것만으로 그 능력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오로지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계속적으로 범죄를 연상하면 범죄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이것은 사실이라고 알려져 있다. 누군가가 스스로 신념을 갖고 있다고 잠재의식에 주입함으로써 신념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마음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지배하는 본성을 따르게 된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왜 긍정적인 마음들이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없애버려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감정들에 의해 지배되는 마음은 신념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깃들기에 가장 적합하다. 긍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찬 마음이 잠재의식에 명령을 줄 때 그 명령들은 즉각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념은 자기 암시에 의해 유발되는 마음의 상태이다. 인류 역사상 많은 종교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신념이나 원칙을 가지라고 말해왔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야 신념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못했다. 그들은 신념이 자기 암시에 의해 유발되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신념이 없는 상태 속에서 신념을 개발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적어 놓았다. 이제 그것을 시작하기에 앞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념은 생명과 힘을 주고 충동적인 생각에 행동을 부여하는 마법의 약이다. 신념은 생명과 힘을 주고 충동적인 생각에 행동을 부여하는 마법의 약이다. 신념은 생명과 힘을 주고 충동적인 생각에 행동을 부여하는 마법의 약이다. 이 문장은 2번, 3번, 4번 되풀이해서 아주 큰 소리로 읽을 가치가 있다. 신념은 생명과 힘을 주고 충동적인 생각에 행동을 부여하는 마법의 약이다. 신념은 모든 돈이 쌓이는 출발점이다. 신념은 과학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모든 기적과 미스터리의 원천이다. 신념은 실패를 치료하는 유일한 해독제이다. 신념은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섞이면 무한의 지성으로의 직접적인 통로를 열어주는 화학 성분이다. 신념은 유한한 인간의 마음에 의해 형성된 일상적인 생각의 주파수를 영적인 대응물로 변화시켜주는 요소이다. 신념은 무한의 지성의 방대한 힘이 인간에 의해 조정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요소이다. 위에서 제시한 모든 문장들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 나는 간단하고 손쉽게 그 근거를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암시의 원칙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주의력을 자기 암시라는 주제에 집중시키고 과연 자기 암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어떤 진술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마침내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는 결국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더 나아가 그는 그것이 사실이어야 한다고 믿게 된다.
모든 사람들의 현재 상태는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의 결과물이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어 놓은 뒤 계속해서 그것에 정서적인 공감을 보이며 그 생각은 여러 감정들과 뒤섞여 그 사람의 동기를 유발하는 힘을 형성하게 되고 그 힘은 그 사람의 모든 움직임, 활동, 행동을 결정하고 통제하게 된다. 감정과 결부된 생각은 그와 관련된 다른 생각들을 끌어들이는 자기장과 같은 힘을 형성한다. 이처럼 감정과 혼합되어 자력을 찌게 된 생각은 하나의 씨앗이 비옥한 토양에 심어져 싹을 틔우고 자라나 마침내 똑같은 특성을 가진 무수한 개체들을 생산해내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한다. 영의 세계는 광대한 힘의 공간이다. 그 속에 건설적인 주파수뿐만 아니라 파괴적인 주파수도 똑같이 존재한다. 만약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수백 가지의 음악과 수백 가지의 음성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통해서 동시에 전달되는 것처럼 영의 세계는 항상 두려움, 가난, 질병, 실패, 불행의 주파수와 함께 번영, 건강, 성공, 그리고 행복의 주파수를 나누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영의 세계라는 거대한 창고로부터 끊임없이 그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주파수를 끌어당기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 계획, 목적들은 영의 세계로부터 항상 자신과 유사한 것들을 끌어당기고 그것에 힘을 더해 마침내 자신들을 품고 있는 한 인간의 마음 전체를 지배하는 힘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 그러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생각이나 계획, 목적의 본래의 씨앗이 어떻게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는지를 떠올려보자.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 혹은 목적들은 모두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 그것을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그 음성의 주파수가 잠재의식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의 우리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자극을 통해 얻게 된 생각의 주파수 때문이다. 모든 불행한 환경의 영향력을 던져버리고 당신 자신의 삶이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라. 모든 불행한 환경의 영향력을 던져버리고 당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라. 마음의 자산과 부채가 기록된 명세서를 작성해 보면 당신의 가장 커다란 약점은 자신감 결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이 약점을 극복될 수 있고 또한 소심함은 용기로 변화될 수 있다.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단지 당신이 종이에 적은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암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잠재의식의 일부가 될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기 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패배합니다. 당신이 감히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이기지 못합니다. 당신이 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질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찾고 있지만 성공은 우리의 의지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당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남보다 뛰어납니다. 승리하고 싶다면 높이 오르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인생은 전쟁터와 같죠. 하지만 항상 힘세고 빠른 사람만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승리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란 구절을 깊이 생각해보면 이 시를 쓴 사람의 의도를 깨닫게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은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인류 문명의 발전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형태도 가늠할 수 없는 미래의 비전과 기회를 남보다 먼저 깨닫고 그 실현 가능성을 확신한 선구자들의 실제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고층 빌딩, 도시, 공장, 비행기, 자동차 등 우리 삶을 풍요롭고 안락하게 해주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바로 성견지명의 해안을 가진 선구자들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실제적인 몽상가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은 타인에 대한 관대한 태도와 개방적인 사고방식이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의 수용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업적이라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꿈 하나로 시작된다. 아름드리 오동나무 속에 작은 도토리가 잠자고 알 속에서 미래를 기다리다 천사의 손길로 세상에 나와 큰 새로 성장하듯 세상의 모든 일의 시작은 꿈에서 출발한다. 원대한 꿈과 포부를 안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이제 힘차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의 꿈을 마음껏 발휘하라. 꿈을 실현하려면 우선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망이 뜨겁게 일어나야만 한다. 자신의 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거나 게으르고 야심이 부족하면 절대 꿈을 이룰 수 없다. 인생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둔 사람치고 처음부터 문제없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들은 모두 견디기 힘든 고통과 역경을 딛고 마침내 성공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성공에 이르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 그동안의 모든 역경이 반전되는 일대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성공은 주로 커다란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정한 자아 발견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성취해야 할 목표를 높이 세우거나 풍요와 번영을 갈구하는 것이 특별히 어렵다거나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과 불행을 자기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어디까지나 이것은 마음의 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진리를 잘 묘사한 다음에 시 한 구절을 음미해 보도록 하라. 단돈 1페니짜리 인생을 살기로 했네. 그러나 내가 한 일에 비해 턱없이 적어 조금 더 올려달라고 애원을 해 봤건만 애누리 없는 인생은 계약대로 받으라 하네. 인생은 바로 우리의 고용주. 당신이 요구한 대로 그저 들어줄 뿐이네. 하지만 당신이 합의한 임금에 대해서는 싫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네.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임금은 변함이 없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네. 인생은 자신이 처음에 요구한 대로 꼭 그만큼만 지불하는 아주 정확한 고용주라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저 신념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구원의 손길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뻗쳐 있으므로 진정으로 구원을 열심히 찾으려고만 한다면 누구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구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가슴속의 뜨거운 열망을 말한다. 오늘 꼭 원하고 바라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술술술 척척척 착착착 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현정 5지급 달성 축하합니다. 5지급 임현정입니다. 5지급 임현정입니다. 5지급 임현정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붙여놨습니다. 네. 엑스피어 우리 엑스피어 네. 우리 엑스피어 코인이 어제 기사 난 거 보셨죠? 네. 다시 한번 제가 특별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엑스피어 블록체인과 라오스 정부와의 협약식 및 계약 행사, 현지 정부 관계자 50명과 본사 임직원 20명이 직접 대면한 가운데 공식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현지 시간 17시, 한국 시간 19시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아 방송 언론 기자분들이 20명 정도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와 상용하는 중대한 행사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도 불러야 되겠죠? 노래 한 곡. 어제 제가 이 노래를 했는데 이게 차단됐어요. 이게 그 저작권에 문제가 있나 봐요. 무슨 노래인지 하면 저는 킬루만자로의 표범을 좋아하는데 킬루만자로의 그런 표범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하이에나보다 표범이 되고 싶습니다. 표범. 물을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등에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너무 빨리 걷네요.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홀한 사나이도 있었는데. 고홀을 아십니까?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아무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여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림. 당하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그것을 위안해줄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라고.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내 청춘에 건배!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건다는 건 외로운 거야.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정열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박수.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물이,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물이, 거센 폭풍 후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의 나무대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곳 킬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 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된들 또 어떠리.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